두 재벌가의 화려한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화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눈빛 보셨나요? 독고타기 한동석을 바라보는 눈에 숨겨진 질투와 경계심, 그리고 한동석의 예의 바른 미소 뒤에 감춰진 불신. 연출팀이 천재적인 게 두 가문이 첫 만남 장면에서 사용한 색감과 구도예요. LX 호텔 가족은 차분한 네이비와 그레이톤의 의상을, 신라주조 가족은 화려한 레드와 골드톤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두 가문이 성격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독고타기 자신의 막걸리를 꺼내는 장면. 우리 신라주조의 자랑입니다 라며 건배를 제안하는 모습.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한동석의 살짝 찡그린 표정을 0.5초 정도 잡아주는데 이게 바로 복선이었던 거죠. 제작진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막걸리 사건으로 터집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생산한 막걸리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집니다. SNS에는 벌레 막걸리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상황. 한동석의 비서 박상무가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벌레는 경쟁업체인 신라주조의 소전무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었고 그 배후에는 독고탁이 있었던 것. 한동석의 연기는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한동석의 이 한마디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사돈에 대한 실망감까지 이 모든 감정이 한마디로 전달됩니다. 연기의 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그 아픔과 분노가 이 장면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동석이 증거사진을 보면서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꽉 쥐는 장면은 그의 억눌린 분노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만년필이 나중에 또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복선 횟수가 정말 일품이죠.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아직 모르신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한동석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그가 독고탁에게 보낸 경고장 기억나시죠? 이미 다 알고 있다. 광고비 전액 부담하라. 아니면 결혼은 없다. 이 메시지가 독고탁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장면. 여기서 박진영의 연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가 경고장을 읽는 순간의 표정 변화. 처음엔 어리둥절, 그 다음엔 충격, 그리고 마지막엔 공포까지. 이 모든 감정의 변화를 5초 안에 보여주는 연기력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독고탁은 한동석을 직접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합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여러분, 이 장면에서 독고탁의 눈을 유심히 보셨나요? 절대 한동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눈빛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동석의 대사가 압권입니다. 도사장,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게. 이 한마디에 독고탁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김성룡이 이 대사를 던질 때의 그 낮고 무거운 목소리.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요. 한동석의 사무실 인테리어도 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뒤쪽 벽에 걸린 전통 수묵화는 그의 정갈한 성품을,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은 그의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만년필은 이게 바로 드라마가 디테일로 승부하는 지점입니다. 이 대치 상황에서 독고탁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부인하는 모습은 현실의 많은 권력자들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그 대기업 회장의 청문회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던 그 유명한 장면 말이에요. 독고탁이 한동석의 사무실을 나서는 장면은 예술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은 그에게 닥칠 운명을 암시하죠.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의 그 쿵 소리는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이 작은 음향 효과가 다음 전개를 완벽하게 예고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독고탁의 핵심 부하였던 소전무가 갑자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죠. 이 인물을 연기한 이재원의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미묘한 불안감과 계산적인 눈빛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소전무의 백스토리를 보여주는 플래시백 장면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신라주조에 입사했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 그리고 독고탁의 비리에 하나둘 연루되면서 변해가는 과정. 이 짧은 장면들이 소전무라는 인물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한동석이 소전무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실토하면 당신의 앞날을 보장해주겠다. 이 장면에서 한동석의 표정은 마치 체스게임의 그랜드마스터 같았어요. 상대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는 듯한 그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소전무가 이미 자신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스마트워치로 독고탁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두었던 것. 이 장면에서 그가 내뱉는 대사,
난 독박 쓸 생각 없다는 현대 사회의 자기 방어 심리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감독의 연출력이 빛나는 부분은 소전무가 녹음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스마트워치의 빨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배경음악은 갑자기 고조되고 카메라는 그의 결연한 눈빛을 클로즈업합니다. 이 5초간의 장면이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소전무가 독고탁과 나누는 대화 장면에서도 공간 연출이 압권입니다. 독고탁은 화려한 소파에 편하게 앉아있고 소전무는 끝까지 서서 대화합니다. 이 수직적 구도가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녹음을 시작한 순간부터 소전무의 눈빛은 변합니다. 마치 이제 판이 뒤집힐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미묘한 자신감. 녹취 파일이 한동석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소전무가 밤중에 한동석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우편함에 USB를 넣는 장면. 이 긴장감 넘치는 연출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USB에 담긴 녹취 파일의 내용은 그 독수리 술도가는 우리가 망하게 만들어야 해. 벌레 몇 마리 넣는 건 일도 아니야. 독고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 순간 한동석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의 참모습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가 녹취 파일을 들고 독고탁의 사무실로 향하는 장면은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신처럼 긴장감이 넘쳤어요. 그가 신라주조 본사 로비를 가로지르는 롱샷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배경으로 깔리는 스릴러풍의 재즈 음악이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죠. 한동석이 독고탁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배경음악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두 사람의 호흡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는 이 순간의 연출, 시청자들의 심장박동까지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극대화됩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독고탁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박진영의 연기가 정말 일품인 장면이죠. 그는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회장님, 이건 조작된. 독고탁의 마지막 발버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동석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도 사장,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라고 말합니다. 김성룡의 이 대사 전달력 정말 소름 돋았어요. 담담한 목소리지만 그 속에 담긴 승리의 쾌감과 동시에 배신에 대한 쓸쓸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카메라 워크가 정말 천재적입니다. 독고탁의 표정을 클로즈업했다가 한동석의 반응으로 넘어가고 다시 사무실 전체를 보여주는 와이드샷으로 전환. 이 모든 흐름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을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독고탁이 소전무를 다급히 호출하는 장면도 잊을 수 없네요. 소전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독고탁은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 배신자. 하지만 소전무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사장님,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에 독고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다음 장면. 독고탁의 아내 장미애가 등장합니다. 김혜수가 연기한 장미애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남편에게 평생 처음으로 손찌검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결혼이 깨지면 이혼 도장 찍을 줄 알아. 이 대사를 김혜수가 내뱉을 때의 그 분노와 실망감, 연기의 교과서였습니다. 장미애 캐릭터의 매력은 명품 사모님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녀가 한동석을 직접 찾아가 우리 아이들 결혼만큼은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드라마에 또 다른 감정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장미애와 한동석의 단둘이 만남은 정말 드라마의 숨은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만난 고급 찻집의 인테리어부터 의미가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두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미애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김혜수의 연기가 빛나는 순간인데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아지고 표정에서는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불안과 걱정이 드러납니다. 회장님, 남편의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한동석의 반응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고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김성룡은 대사 없이 표정만으로 이 모든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런 연기력이 바로 그가 연기 대상을 받은 이유겠죠? 한동석의 대답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순간 카메라는 그의 손을 비춥니다. 그 손에는 아들 결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있죠. 이런 작은 소품 하나로 캐릭터의 내면을 드러내는 연출이 정말 대단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동석의 이 대사는 드라마 전체의 주제를 관통합니다. 비즈니스든 가족이든 신뢰의 중요성.
요즘처럼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더욱 의미가 깊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장미애가 자리를 뜨기 전에 한동석에게 건넨 마지막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그를 변하게 했죠.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독고탁이라는 인물의 과거와 변화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한동석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은 그야말로 굴욕의 순간입니다.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땅에 머리를 박는 큰절까지 하며 용서를 빕니다. 피해 보상, 대국민 사과, 광고 전액 부담 모두 수락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한동석의 표정은 무척 복잡합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일종의 허무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진 않았는데 왜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나? 이 대사는 한동석이라는 인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 장면의 조명 처리도 의미가 있어요. 독고탁이 무릎을 꿇은 부분은 어둡게, 한동석이 서 있는 부분은 밝게 처리되어 있죠. 이런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두 인물의 도덕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영화적인 연출이었습니다. 극적인 갈등 장면 이후 드라마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자녀들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립니다. 한동석의 아들 결이와 독고탁의 딸 세리는 부모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전혀 모른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두 사람이 웨딩드레스 샵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배우 이민호와 김태리의 케미스트리가 빛나는 순간이었죠. 특히 세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결이의 눈에 맺히는 감동의 눈물은 저도 모르게 같이 울 뻔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세리의 대사가 가슴을 찌릅니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심한 한마디에 담긴 극적 아이러니. 시청자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결이의 반응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신 거겠지. 걱정 마. 이 대사에서 결이의 순수함과 부모에 대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조여오게 만들죠. 드라마의 비극적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모 세대의 갈등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협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연쇄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의 욕심이 결국 자녀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서브플롯이 진행됩니다. 한동석은 신라주조와의 협상을 마친 후 독수리 술도가를 직접 방문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와 마왕숙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이 드러나죠. 여러분, 마왕숙의 표정 보셨나요? 한동석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감정이 분명했습니다. 배우 천우희가 연기한 마왕숙 캐릭터는 겉으로는 냉철한 비즈니스우먼이지만 한동석 앞에서만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연기가 정말 섬세했어요. 한동석이 신라주조가 지상파 광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왕숙의 놀란 표정이 클로즈업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석을 바라봅니다. 그게 어떻게 신라주조가 경쟁사 광고를. 이 대사를 천우희가 말할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한동석에 대한 존경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오피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장면은 영화 같은 구도였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치 오래된 동반자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이런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바로 이 드라마의 숨은 매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대화 끝에 마왕숙이 건넨 한마디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 말에 한동석이 짓는 미소가 너무 의미심장했어요. 기적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동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 복수극을 완성했는지 암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드라마는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과거를 암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동석이 마왕숙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는군요 라고 말하는 장면. 이 짧은 접촉에 담긴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셨나요? 독고탁의 굴욕적인 수락 이후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 장광주는 신라주조의 전폭적인 광고 지원을 받아 판매 1위에 등극합니다. 성공 파티 장면은 화려한 색감과 경쾌한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의 어둡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밝은 분위기. 이런 시각적 대비가 드라마의 감정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는 광고 영상이 압권이었어요. 신라주조가 제작한 장광주 광고에는 놀랍게도 독고탁이 직접 출연해 최고의 막걸리라고 추천하고 있었죠.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는 한동석의 미소. 그야말로 복수는 냉정하게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마왕숙이 성공 파티에서 한동석에게 건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에 한동석은 겸손하게 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품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장광주가 인정받은 건 그 맛 때문이지요. 이 대화에서 한동석의 비즈니스 철학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반면 신라주조의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광고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회사는 급격히 추락하고
독고탁은 이사회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무실은 이전의 화려함을 잃고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로 변했죠. 독고탁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 위스키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정말 강렬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이 너무 컸어. 박진영의 이 독백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요. 카메라가 독고탁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천천히 비추는 장면은 가슴 아팠습니다. 특히 세리의 웃는 얼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의 욕심이 결국 가장 소중한 딸의 행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드라마의 깊이를 더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사무실에 갑자기 소전무가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USB가 들려 있었죠. 사장님, 이건 한동석 회장과 제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이 대사를 던지는 소전무의 얼굴에 스며드는 음흉한 미소. 이재원의 연기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배신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어떤 동맹도 의미가 없다는 것. 참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결의와 세리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화려한 LX 호텔 웨딩홀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은 독수리 오형제의 영상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양가 부모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겉으로는 화해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긴장감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한동석과 독고탁이 웨딩홀 입구에서 마주치는 장면은 단 10초 정도지만 정말 강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동석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오늘만큼은 과거를 잊읍시다. 아이들의 날이니까요. 독고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습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 김성룡과 박진영의 눈빛 연기가 대단했어요. 말로는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악수하는 순간 독고탁의 손이 살짝 떨리는 디테일. 박진영의 연기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삽입되는 플래시백 장면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결의와 세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온 모습, 한동석과 독고탁이 젊은 시절 처음 만나던 장면, 그리고 각자의 사업이 성장해온 과정. 이 모든 장면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식 진행 중 세리가 아버지 독고탁에게 건네는 편지 낭독 장면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아빠, 항상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순수한 감사의 말을 듣는 독고탁의 표정에 깃든 죄책감. 박진영의 연기가 정말 가슴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한동석의 반응을 비추는데 그의 눈에도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적대적이었지만 한 아버지로서 독고탁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 김성룡은 대사 없이 이 모든 것을 눈빛만으로 전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한동석은 혼자 호텔 루프탑에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 마왕숙이 그를 찾아오는 장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과거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드러납니다. 회장님, 결국 성공하셨네요. 독수리 술도가가 이렇게 클 줄은. 한동석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죠. 이 대화에서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세요. 한동석과 마왕숙이 함께 독수리 술도가의 초창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암시됩니다. 시청자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죠. 혹시 이 부분이 시즌2의 복선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들은 각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며 여운을 남깁니다. 독고탁은 신라주조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모색합니다. 그가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업 계획서를 발견하는 장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 이 장면에서 독고탁의 책상 위에 놓인 소주 한 병이 상징적입니다. 막걸리가 아닌 소주. 그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소품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다니 정말 섬세한 연출이죠. 한동석은 LX 호텔의 경영을 아들 결의에게 점차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결의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업은 사람이야.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지. 이 대사는 드라마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대 간 지혜의 전술을 보여줍니다. 결의가 아버지의 조언에 대답하는 장면도 의미가 깊었어요. 아버지, 저는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 대사에서 결의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민호의 진지한 연기가 이 장면에 무게감을 더해주었죠. 마왕숙과 한동석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독수리 술도가의 오래된 양조장을 방문하는 장면은 마치 시간 여행 같았어요. 빛바랜 색감의 영상 처리와 잔잔한 피아노 배경음악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죠. 한동석의 이 말에 마왕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의 공유된 과거와 특별한 유대감이 드러나며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상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결이와 세리의 신혼생활도 행복하게 그려집니다. 그들이 새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장면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세리가 결이에게 하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부모님들과 달라야 해.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해. 김태리의 이 대사 전달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한동석이 독수리 술도가의 양조장에서 홀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의 손에는 처음 장면에서 등장했던 그 오래된 만년필이 들려있죠.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되면서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의 거짓말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어떤 시련도 견뎌낸다. 그것이 가족이든 비즈니스든. 이렇게 독수리 오영재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과 신뢰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화려한 재벌 세계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동석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했다고 느끼셨나요? 독고탁에게 공감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심층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독수리 오영재에 숨겨진 이스터에그와 실제 모델이 된 사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